까지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주부터 문제 들어가는 건데 그 중개사법도 그 풀어올 문제 적어드렸으니까 이 진도별로 좀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난이도 뭐 하, 중 문제가 별로 없고 다 중상,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풀다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풀지 마시고 그냥 스트레스 받습니다. 차라리 이 진도에 맞게 그 기출 문제를 푸시거나 그 요약집을 공부하시고 온 게 좋습니다. 그 기출 문제는 이제 특강은 따로 안 하기 때문에 중개사법은 1, 2, 3, 4 그 매주마다 했던 문제 있죠. 1, 2, 3, 4 네 달간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중개사법은 그 기출 문제 특강 따로 안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재생 목록에 그 주간 중개사법 치면 한 번에 쫙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공무예 할 차례죠. 자, 151페이지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다시 중개사법 암기법 다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33조 금지행위가 1항은 개공 등입니다. 일반인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먼저 중개대행물 매매업 안 되죠.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협조 안 되고 초과소소 안 되고 의뢰인 판단을 거래치기 안 됩니다. 이게 매할 추판이고 그 다음에 거래가 안 되는 금지 증서, 증서를 교환 중개 안 됩니다. 직접 거래에 쌍방대를 안 돼요. 투기 조장 안 되고 거래도 안 했는데 완료된 것처럼 꾸며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단체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증직상투인데 증직상투가 무협지죠. 그럼 증직상투 뒤에 항상 꾸단, 꾸며낸 단편, 꾸단이 항상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어가 지금까지 개공 등이었는데 주어가 2항에서 누구든지로 바뀌죠. 전 국민 모두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첫 번째는 특정 개공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중개하는 특정 개공 등에게만 중개 의뢰도록 함으로써 결국 정상적인 개공 등이 결국 부당하게 차별받는 거죠. 세 번째,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게 합니다. 다음 개공 등의 정당한 표시 광고죠.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겁니다. 다음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게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제차각 높게 구단이죠. 그 제차각 높게 구단과 제차각 높게 구단까지 있었죠. 이게 이제 거래일서 교란행위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외웠어요. 제차각 높게 말고 꾸단 등 하지 마라. 거래일서 교란행위 3-3으로 처벌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래일서 교란행위가 한 30몇 개 추가됐죠. 30몇 개 추가됐습니다. 근데 항상 맛집도 원조가 있고 옆에 원조 아닌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조가 뭐죠? 제차각 높게 꾸단 이걸 꼭 외우는 겁니다. 나머지 30개 우리 포기하기로 합의했어요. 합의 못 하실 분은 외우세요. 외우시고. 왜 이거 외워야 되냐면 우리가 포상금 50만 원 있잖아요. 이 교란행위 중에 이 제차각 높게 꾸단만 포상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원조만 정확히 외운다. 나머지는 포상 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조만 정확히 외워요. 제차각 높게 꾸단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아무튼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가 있는데 이제 개공은 부당한 표시 광고 안 된다. 첫 번째가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은데 허위로 매물을 올린 겁니다. 두 번째 존재하지만 옆 사무실에서 나는 중개상이 될 수 없어요. 세 번째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거나 속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거짓 광고하거나 사실 과장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을 세웠죠.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와, 조우, 조태 다시 부당한 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와, 조우, 조태입니다. 이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그 중요한 게 이건 아까 30 몇 개가 추가됐는데 이 부당 표시 광고는 거래일서 교란행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울 게 아니라 이 원조가 아까 7가지 제차각 높게 꾸단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당 표시 광고는 그 30 몇 개 추가되지 않았다. 이걸 꼭 외우는 겁니다. 다음 행정처분은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죠. 부은희망을 설치하다가
지쳤다 지쳤습니다. 부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지정받았죠. 운영규정 위반, 개공에게 의리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리와 다르게 정보 공개입니다. 사망의 사안,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 취소가 있는데 양기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취생에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부가 부정하게 자격취득이죠. 부정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습니다. 양이 양도되어져 자격증 양도되어. 양도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이게 양도입니다. 다음 정은 정지예요. 자격정지 기간에 중개업무하거나 다른 개공에게 소속된 겁니다. 다음 이 법과 형법으로 금고 이상. 옛날에 징역이었는데 금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금고, 징역, 사형 다 포함돼요. 다 집행유예 포함입니까? 죄입니까? 집행유예 포함. 그래서 자취생에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습니다. 다음 소공은 자격정지가 소유인 설거지 자정이 합니다. 이중소속이죠. 인장 등록하지 않은 겁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어요. 거래계약서, 거짓계제, 이중계약서. 이게 금지행위. 아까 이는 개공 등이니까 개공 등의 금지행위가 매할 초판, 정지상투, 꾸단입니다. 다음 개공은 절등치가 있죠. 이 보가 초과됐죠. 그래서 오토바이 지나갈 때 부등소방향 결정망, 부등소방향 결정망 그래 갑니다. 1년 이내 이업 다시 업 있어요. 이 부정하게 등록받은 거죠. 부정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거짓. 이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등록, 이중 등록입니다. 이중 소속이에요. 보가 이제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개공과 소공 합한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죠. 그 초과 고용이고, 양은 양도되어, 등록 중 양도되어입니다. 양도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성명. 여긴 등록 중이라 성명 또는 상호도 들어갑니다.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 중 양도되어입니다. 결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등치입니다. 정은 항상 정지예요. 이 정지가 2개입니다. 자격정지 받은 소공을 일시킨 자 절등치. 자기가 업무정지일 때 업무정지 기간에 일한 자 절등치입니다. 사망의 사안. 다음 임등치는 무협지죠. 무협지가 정의상투 꾸단. 출판사가 어디죠? 매할 출판사에. 무협지는 날아다니니까 손자 증거 교매할 필요 없습니다. 이 무협지가 독점규제법 2년 이상 시장을 2년 이상 독점해서요. 1년 이내에 3호가 되실 거가 있습니다. 소공이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죠. 개공이 금지행위가 여기 매할 초판, 정의상투 꾸단 이거 임등치입니다. 다음 사가 이중 사무소 설치, 천막 등 임시시설물 설치입니다. 소는 중개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하라 그랬죠. 즉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저는 전속중개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한 겁니다. 그가 거래계약서, 거짓계제, 이중계약서고 등록기준 미달, 겸은 법인은 겸업 제한이 있죠. 겸업 위반입니다. 부득이한 사실 6개월 초과휴업이죠. 그럼 이제 이 똑같은 단어 뜻이 다 똑같다 그랬어요. 이 부가 3번 있죠. 다 거짓 부정하게 여긴 지정받은 경우 자격취득 등록받은 겁니다. 다음에 망이 사망의 산, 이 사망의 산이래 똑같아요. 사망의 산. 그 다음에 이 보세요. 이 공인중개사 다 공인중개사죠. 그럼 정지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정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자격 취소입니다. 여긴 정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나오고 그냥 정지 나오면 무조건 뭐다? 무조건 자격 취소. 자, 여기도 개공도 임등치에 정지 없죠. 정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공 나오고 정지 나오면 그냥 뭔지 몰라도 무조건 절등치 그냥 뭔지 몰라도. 그래서 자격정지 나오면 그냥 절등치예요. 개공 물어보고.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에 일 시킨 자 절등치. 개공 자기가 업무정지 기간에 일하면 절등치입니다. 다시 여기 공인중개사에서 정지는 자격취소밖에 없어요. 아무튼 중개사 물어보고 정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자격취소 시킵니다. 개공 물어보고 정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의의 적어요. 무조건 절등치 시킵니다. 임등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도되어죠. 여기도 양도되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소공이 이중소속 자격정지, 개공이 이중소속 절등치. 다음 인장 위반하면 자격정지죠. 개공은 인업자인, 그러면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다음에 이제 이 거래계약서, 거짓계제, 이중계약서. 여기도 거래계약서, 거짓계제, 이중계약서 있습니다. 다음 금지행위죠. 여기도 매할출판, 정인석 구단 다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는 뜻이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형벌에서 일단 이 행정처분은 신분에 따라 다르죠. 행정처분은 신분에 따라 달라요. 이건 누구만 받을 수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만. 이건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 있는 자만. 이건 그중에 소공만.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개공. 그래서 행정처분은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형벌은 그렇지 않아요. 형벌은 그냥 누구든 여기 포함되면 다 3-3이에요. 누구든 간에. 그리고 1-1도 누구든 간에 해당되면 무조건 다 1-1입니다. A가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러면은 자격증, 등록증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이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3-3이에요. 그리고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 개공 아니죠. 그래도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1-1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은 신분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어떤 신분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3-3,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1-1. 뭐 개공, 소공, 보존 우리 일반인들 다 똑같아요. 여기도 개공, 소공, 보존 일반인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3-3은 무협지입니다. 증기상투 구단. 그럼 부모님이 못 보게 교란하죠. 교란이 제차각 높게 구단까지 있습니다. 제차각 높게 하면 3-3, 구단도 3-3. 1-1은 소설입니다. 제목이 등소보양이에요. 출판사가 매할출판사임. 누가 키운 양이죠? 의뢰 양이 몸이 아포입니다. 유가 유사명칭이죠. 유사명칭이 두 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명칭,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유사명칭입니다. B가 업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의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공개. 의가 잡으세요. 앞으로 돌려볼게요. 의가 이겁니다. 잠깐만요. 의가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 뜻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개공에게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 취소면서 1-1. 그러니까 같은 단어는 뜻이 다 똑같습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그리고 양이 두 개 있죠. 여기는 양은 이쪽에 있으니까 등록 중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양수대여 받은 자는 등록증이 없어도 깜빵 가거나 벌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됐죠. 알선한 자. 그러니까 이제 빌린 자, 빌려준 자, 알선한 자 3명이 깜빵에서 만나는 거예요. 3명이. 여기는 자격증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그리고 알선한 자, 그리고 개공 아닌 자가 표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가 중개사법은 500만 원이야 100만 원인데 이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사람 옆에 넘어오니 그래서 부당하게 아까 이었죠. 부당하게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500만 원이야 5조합니다. 그리고 이게 거래정보 사업자, 그리고 공인회사 협회하고 거래정보 사업자 나오고 과태료 물어오면 양 무조건 500만 원입니다. 다음 알리지 않고가 신설됐죠. 중개보조는 보조인이라는 걸 알리라 그랬죠.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자로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모니터링 나오면 무조건 5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가 계좌서 문동이 휴강합니다. 걔가 사무소 개시 의무 하지 않은 경우 이 차하고 등은 자격 취소 후 자격증 미반납, 등록 취소 후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이 소는 중개 완성했어요. 중개 완성하면 손해배상 책임 설명하라 그랬죠. 하지 않은 겁니다. 물은 사무소 간판에 글자나 뭐 문자 위반입니다. 이는 이전 신고 며칠 이내 해야 돼요? 뒤집으면 10일 이내 안 한 경우. 휴업은 사전 신고 세트가 4개입니다. 4개. 사전 신고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는 겁니다. 다음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서 문동이 휴강 이게 100만 원이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몇 문제 나와요?
평균 7, 8문제, 지금까지 평균 7, 8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2차는 전략적으로 하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공법 너무 하지 마시고, 공법이 점수 안 오릅니다.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지금까지. 그만하시고, 중개사법하고 지적법 하세요. 중개사법, 지적법 다 만다면 공법 과락면 하면 되죠. 그러죠? 그 공법은 마지막에 9, 10월 수업만 들어도 공법 과락 넘어요. 9, 10월 달에 마지막 정리하겠죠. 거기서 50%안 나오면 그 선생님은 그만둬야지. 진짜요. 모든 선생님들이 9, 10월 달에 수업한 게 50%안 나오면 그만둬야지. 근데 공복이 선생님 지금까지 여기서 10년 강의했어요. 9, 10월 수업에서 50% 나온다니까요. 공법은. 그러니까 공법 좀 제발 그만하시고 그 시간에 이거 오세요. 이거 오세요. 그게 훨씬 2차는 효율적입니다. 공법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공법은 해도 50점, 안 해도 50점 그러죠. 진짜예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시험일날 우리가 당일날 가서 우리도 시험 보거든요. 그 회사 직원이 시험 보러 위장으로 들어가요. 위장은 아니구나, 돈 내고. 그럼 시험 끝나자마자 핸드폰 찍어가지고 회사로 싹 그 문제를 싹 보내요. 핸드폰 싹 찍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푸는 거예요, 이제. 회사마다 가다 누가 빨리 내는가, 회사마다 내기 하는 거예요. 근데 2차, 우리 1차 끝나고 남아있잖아요? 그럼 2차 때 공보선생님들은 네이버 찾아보고 해도 답을 못 찾아요. 공보선생님들이. 막 네이버 찾고 난리하니 막. 자기들 모르니까. 그래도 가다 보니 꼭 틀리게 나와요. 공법이 그렇습니다. 공법이 그러니까 내가 100점 맞아야지. 맞으세요? 100점. 100점 맞을 공부하면 중개사법과락으로 떨어집니다. 항상 2차는 전략적으로 잘하세요. 자, 이제 중개실무에서 지난주에 주임법, 상임법 했습니다. 이제 경공매를 먼저 하겠습니다. 경공매는 해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 151페이지 오세요. 151페이지입니다. 일단 경매는 공경매, 사경매 분류할 수 있고, 공경매는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가가 하는 것이고, 사경매는 우리 사인대라는 경매 있죠. 뭐 농수산물 시장에서 막 손으로 하죠. 농수산물 시장. 뭐 우리도 경매할 수 있죠. 우리도 경매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권자가 하는 담보권 실현경매고, 강제경매는 담보권이 없이 그냥 돈만 빌려줬어요. 돈만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는 그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여기는 저당권 같은 게 있으니까 돈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집행권은 없이 아주 곧바로 경매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저당권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줬다는 그 객관적 증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하는 게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가 이제 이런 거죠. 갑이 동생이에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친형이 3억을 빌려줘요. 친동생이라 부동산에 저당 안 잡았습니다. 얘가 그냥 일반 채권자죠. 근데 동생이 돈도 안 가고 연락이 끊깁니다. 그럼 형이 이거 경매에서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3억 채권이 있다는 건 객관적 증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빌려준 돈 갚으라고 대여건 반환 소송을 합니다. 그럼 소장이 날라오면 갑이 이거 돌려버려요. 돌려버리면 여기서 승소하더라도 이 부동산에서 채권을 해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민사소송할 때는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법에서 가란 임시로 잡아둔 거죠. 가압류는 소유자 몰래 들어와요. 지금 갑이 돌릴까봐 갑 몰래 해둔 거죠. 그냥 법원에 돈만 내면 그냥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장을 보내요. 소장이 날라오면 돌려야지 보니까 이미 잡혀 있는 거죠. 이제 이미 늦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으면 이제 3억 채권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얻었죠. 이런 걸 집행권으로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강제경매합니다. 강제경매하면 이제 가짜가 떨어지고 진짜 압류, 그걸 압류나 또는 분압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강제경매입니다. 뭐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이제부터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지 절차는 다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제 공매는 뭐 시험에 안 나오는데 공매는 그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럼 상단에 반가로 입은 공매가 있죠? 그럼 동그라미 3번은 유입부동산 X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압류와 수탁이 있는데 이 압류는 세금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한 것이고 이게 이제 책에는 비업무용 써 있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경매랍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가벽 X가 있는데 은행에서 3억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 취득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돈 안 갚아요. 그래서 은행이 경매했습니다. 경매했는데 이게 한 시가 5억쯤 되거든요. 그러면 경매하면 누가 경매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금리가 세서 아무도 경매 안 받더라고요. 계속 유찰돼요. 그러면 5억짜리가 3억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은행 안 되겠죠. 그럼 은행이 경매 받아버립니다. 은행이. 그럼 은행은 여기서 은행 업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은행 업무 하지 않죠? 그런 게 비업무용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내에 꼭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싹 부동산 투기해버려요. 대기업과 은행들이 돈 많잖아요. 일정 기간 내에 팔아야 돼요. 근데 팔릴까요? 지금 시장에 안 팔릴 수 있죠. 그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깁니다.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은행한테 수탁받았죠? 그래서 파는 걸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 그렇군 하고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공매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요즘 경매는 좀 많이 알죠? 일반인들이. 근데 공매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매 조금만 공매하면 공매는 아무도 안 달라붙어요. 진짜로. 아무도 모르니까. 그럼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경매는 이제 너나 나나 다 해요. 특히 아파트 경매 나오면 거의 아파트 시가 밑으로 경매되죠. 좀.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경매받았장 남는 게 요즘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공매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학교에 가시고 공매 공부해서 이제 경매하지 마시고 공매하세요. 공매. 그럼 예전처럼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가 나옵니다. 권리 분석은 좀 이따 할 거예요. 밑에 3번 경매 절차 나옵니다. 그럼 자, 아까 가백이 X가 있고 우리 3억 빌려줬죠. 그리고 채무자,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돈 안 갚아요. 그럼 채권자가 이제 경매 신청합니다. 이게. 그럼 법원은 경매 신청이 타당한가 일단 알아봐야겠죠. 타당하면 이제 경매 개시한다고 결정하고 이 채무자 부동산을 아까 압류한다 그랬죠. 압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갑에 대한 채권자들이 을 말고 또 더 있을 수 있죠. 갑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받을 돈이 얼마인가 알려달라고 그 배당 요구할 종기 마지막 기한 시기 종기에 시기 종기 그 종기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이제 알려줘야겠죠. 그럼 이날까지 받을 돈 얼마 있다고 법원에 이제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 안 내줘요. 그리고 이제 경매 준비합니다. 이때 부동산에 가봐서 현황정사도 하고 감정평가에서 이제 최저 매각가를 결정하죠. 최저 매각가. 그래서 이제 경매를 실시한다. 매각이 경매입니다. 경매 실시하면 이날 경매 1등 난 사람이 있어야겠죠. 1등 난 사람이 있다면 그 1등 난 경매를 허가할지 불허가할지 허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1등 난 사람이 있고 경매 절차에 큰 하자가 없다면 보통 허가 결정이 내려지겠죠.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매각이 확정되고 그럼 1등 난 사람은 매각 대금을 보통 한 달 내에 납부합니다. 그럼 매각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등기 없이도 일단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아까 배당 요구한자에게 배당한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촉탁해서 소유권 등기하고 이제 경락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인도할 때 이건 명도라 하죠. 보통 이 부동산에 대항력 없는 사람 다 쫓아내야겠죠. 근데 대항력 있는 사람은 못 쫓아내죠. 그런 걸 이제 인도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게 뭘 넘겨준단 말이죠. 인도는 동산, 부동산 다 써요. 자전거를 넘긴다가 자전거 인도한다. 부동산 인도한다. 근데 명도는
부동산에만 씁니다. 명도. 명도는 어디만 써요? 부동산에만. 명도. 인도는 동산, 부동산 다 써요. 근데 명도는 부동산에만 씁니다. 근데 명도란 말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지금 다 인도로, 그냥 인도로 다 통일이 됩니다. 명도가 뭐 일본식 표현이라 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시험에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다 인도로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절차 흘러갑니다. 이제 책에 있는 거 보는 겁니다. 책에 있는 양가로 1번 경매 신청하고 개시 결정합니다. 1번 법원은 이제 경매 신청서를 심리해서 타당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제 등기소에 촉탁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라든가 채무자에게 알려줘야겠죠. 너희들 부동산 경매 나왔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결을 결정해서 공고하고 이제 경매 준비 양가로 3번 경매 준비입니다. 그럼 현안 용사하고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 최저 매각가를 정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비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각기일 경매 언제 할 그 날짜 경매 날짜 뭐 7월 8일 뭐 9시 이렇게 그리고 7월 8일 날 경매하면 언제 결정할까 뭐 8월 1일 이 날짜를 지정해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래야 경매에 참가하겠죠. 알려준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오면 경매 실시합니다. 그날. 경매 실시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 기간이죠. 기간은 일정한 텀이 있죠.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을 뭐 보통 2주 내에 아무 때나 와서 가격 적어 넣으세요 할 수 있어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아무 때나 와서 가격 쓰세요. 아무 때나. 그럼 좀 시간이 널널하죠. 근데 기일은 딱 그날 하루에 하루. 기일은 그날 하루. 7월 5일 이렇게. 근데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라고 정할 수 있죠. 그래서 기일은 하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기일이라죠. 기일. 기간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신 날 기간이라 그래요. 2주 내내 죽었어요. 그냥 하루 딱 죽잖아요. 하루. 그것처럼 기일은 그날 하루. 호가경매는 보통 동산 경매할 때 가격을 그냥 입에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가격을. 보통 동산할 때. 뭐 피아노라든가 막 에어컨 경매 나오죠. 가격 입으로 부르는 걸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은 거의 다 기일이죠. 부동산은 거의 다 기일로 합니다. 그럼 경매 참가할 때는 입찰 보증금 내야 되는데 그건 예전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가의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여기가 뭐다? 최저 매각가.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가 10%입니다. 내가 써낸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 경매 신청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채무자가 경매 신청하면 될까요? 채무자가 아니 매수 신청? 채무자가 경매장에서 가격 적어놓으면 돼요? 지금 너 때문에 경매 나왔는데 빚이나 갚아야지. 그래서 채무자는 경매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격 적어낼 수 없다. 그리고 좀 이따 하겠지만 1등 났거든요. 1등 난 사람이 돈 안 내버렸어요. 그럼 경매 다시 하죠. 그자. 1등 난 사람이 돈 안 내서 경매 다시 하거든요. 근데 그놈이 와서 경매장에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너 때문에 다시 하는데 그래서 이자도 매수 신청, 입찰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아니면 다 가능해요. 채권자, 담보권자 이 둘 다 채무자 아니죠? 채무자 아니죠? 가능하고 채무의 가족도 가능하다.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다르죠? 뭐 동생이 빚지면 형이 갚아줘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심지어 부부간에도 안 갚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 가족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전두환 집 누가 경매받았죠? 전두환 집? 자기 가족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전두환 줘버렸죠. 그런 것처럼 여기다 써놔요. 전두환. 전두환은 자기 가족이 받아서 그 집, 그 연희동인가 뭔가 집이 샀잖아요. 그거. 자기 가족이 받았어요. 그거 다시 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연희동 그 집 가격보다 훨씬 높게 샀어요. 누가 혹시 받아버릴까봐. 시가보다 훨씬 높게 샀다고요. 누가 그냥 돈 많고 심심해서 그냥 그거 받아버릴까봐. 그래서 엄청 높게 받아서요. 그때.
그래가지고 다시 전단 준 겁니다. 그래서 가족도 가능하다. 채무자 아니니까. 글자 수 다르죠? 글자 수? 글자 수 다르죠? 채무자 아니다. 채무자는 딱 세 글자 채무자입니다. 이제 매각 실시 이제 시험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경매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하려면 권리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 있습니다. 152페이지.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매 받죠. 그럼 그 부동산에서 경락인이 책임지는 권리가 있고 경락인이 책임지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채가 사라질 채자요. 이거 소재기가 아닙니다. 사라질 소, 사라질 채입니다. 그럼 이걸 결정하는 게 말소기준 권리고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죠. 그 부동산에 최선순위 저당권자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입니다. 얘들은 애울 게 없는 게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입니다. 저당 왜 설정하죠? 돈 받으려고. 압류가 압류도 돈 받을 금전 채권자가입니다. 다음 담보가 있으면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입니다. 얘들은 부동산을 사용해요, 안 해요? 점유 사용 안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점유 사용이 주 목적인 권리들이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사용이 목적이죠. 이 보증관 등기를 왜 하죠? 부동산을 차지하려고 나중에. 그러죠? 부동산이 주 목적입니다. 다음에 이게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자가요. 가처분 누가 한다고요? 금전 이외의 채권자. 이건 금전 채권자, 압류가 압류.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법 시간에 처분금지 가처분 들어봤죠? 처분금지 가처분 왜 하죠? 부동산 처분 못하게 잡아둔 거죠. 내가 그거 가지려고. 나 그 부동산 가지려고 처분 못하게 막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에요? 부동산이 목적이에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지만 가처분이 크게 두 개예요. 가처분이 두 개라고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게 처분금지 가처분. 이건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공시법 시간에. 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임시지위를 위한 가처분이 있어요. 임시지위를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 가처분이 두 가지예요. 크게. 이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 지금 있을 수 없지만 A라는 깐나는 게 있는데 둘이 서로 엄마라고 우겨요. 내 자식이라고 서로. A랑 깐나는 게 있는데 여자들이 서로 내 자식이래요. 그러면 진짜 누가 엄마인가 재판해야겠죠. 그동안에 A 죽으면 어떻게 굶어서? 그럴까봐 판사가 그래? 그냥 네가 임시로 키워라고 할 수 있어요. 판결 날 때까지. 그럴 수 있죠. A 굶어 죽어버리니까 그 판결을 나면 이제 얘가 엄마라면 줘야 되고 얘가 엄마면 계속 키우는 것이고 그런 임시지위랑 가처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 뭐 시험과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튼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어요. 이거 왜 하는 거죠? 부동산을 못 팔게 막아놔서 내가 그걸 취득하는 게 주목적이죠. 돈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그러니까 임시지위 가처분이 옛날에 했잖아요. 그거 국민의힘인가? 당대표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게 임시지위, 당대표 임시를 일단 누구한테 시켜놓은 거예요. 일단 판결이 날 때까지. 그런 게 임시지위를 위한 가처분입니다. 아, 정치는 잘 모르시구나.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뭐 이준석하고 뭐 이런 거. 그 가처분이 그런 거예요. 일단 판결이 날 때까지 누군가는 뭐 해야지, 일을 해야 하잖아요. 임시지위를 다 맡는 겁니다. 다음 환매도 왜 하죠? 부동산을 다시 사오려고. 그러니까 얘들은 다 부동산이 주목적이고 돈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얘들이 말소 기준보다 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경매 나오면 말소 기준은 무조건 소멸되고 그 밑에 다 데리고 소멸합니다. 얘들. 그럼 얘들 다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 누구만 살아남아요? 얘들만. 얘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다 책임져야 되고 여기부터는 경락인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책임질 필요 없다. 다 소멸됐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느리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인수하는 게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상권에서 분유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분유법입니다. 그럼 이 시험이 이런 식으로 해마다 나와요. 자, 지상권, 전세권,
태양력 갖춘 임차권, 뭐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포함해서 밑에 초당권이 있습니다. 경매 나오면 몇 번이 말소 기준 권리죠? 이 밑으로 소멸한다. 매들 살아남았죠? 매들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럼 경락인은 이 권리를 인수합니까? 소멸됩니까? 인수한다. 그럼 경락인은 양도인지 승계예요? 승계하잖아요? 승계한다. 그게 세 개가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얘들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경락인은 이 권리를 인수한다 소멸된다? 인수한다. 그럼 경락인은 전 주인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한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고 용의권 있으면 경매에 나오면 몇 번이 말소 기준 권리죠? 1번이죠? 밑으로 소멸한다. 매들은 대항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경락인은 이 권리를 인수합니까? 경락인에게 소멸됩니까? 소멸된다. 경락인은 전 주인, 양도인지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습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매들은 부동산 넘겨줘야 되죠? 넘겨주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제3취득자랍니다. 얘들을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그럼 얘들은 제3취득자 쫓겨나는데 불쌍해 죽겠잖아요. 불쌍해 죽겠죠? 근데 얘들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 들였다면 경매 배당 몇 순위 이루어져요? 1순위. 그래서 154페이지 그 배당 순위 박스에 있습니까? 1순위는 누구예요? 제3, 거기 있잖아요. 물상부직인 X. 물상부직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제3취득자고 물상부직인 누가 불쌍해요? 제3취득자가 훨씬 불쌍해요. 그래서 물상부직인 아닙니다. 그게 제3취득자예요. 그 다음 이제 항상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죠.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 그럼 항상 A가 경매하면 그래도 1번이 소멸한다, 샌드위치 소멸한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부터 지우고 분유법만 살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경매 이제 예시를 내볼게요. 경매 예시. 가격 X가 시가 10억짜리가 있어요. 이 부동산에 전세권자 을이 있습니다. 그럼 을은 누구랑 계약했죠? 뭐 갑과 했죠. 그리고 근저당권이 있고 임차인청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X는 이건 아파트는 아니겠죠? 아파트가 아니니까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있겠죠. 아파트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감정평가니까 10억으로 됐어요. 시가대로. 그럼 이제 경매 실시합니다. 그러면 권리분석 얘가 말소 기준이죠? 소멸한다. 그럼 이거 경매받은 사람은 1, 2, 3, 4 중에 어떤 걸 인수하죠? 1번을 인수하죠. 금을 줄간에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2년을 인수하니까. 그리고 을 2년 다 나가고 2년 끝나고 나갈 때 경락인이 3억을 내준 겁니다. 이건 경락인이 인수하는 거고 이건 인수하지 않죠. 이게 300억이든 3천억이든 경락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락인은 이 돈만 내주면 돼요. 그러면 경매일자를 1월 5일 그러면 감정평가가 시가대로 했어요. 그럼 감정평가 10억에 시작합니다. 이게 최저 매가가. 그럼 이날 10억 이상 적어내야 돼요. 근데 적어내는 사람 있겠어요? 10억에서도 3억을 내줘야 되니까 13억 이상 꼴이죠.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럼 미끄러졌다 유체될 때 그래요. 그럼 가격을 30% 깎아요. 그래서 8억으로 깎다 해보세요. 그럼 이날 누가 올까요? 보통 안 와야 정상이죠. 그냥 또 3억 내줘야 되니까 아무도 안 와서 유찰을 했습니다. 그럼 3차 매각기를 그냥 6억으로 했어요. 6억으로 깎다 해보세요. 그럼 이날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냥 6억에 받아도 3억 내주면 한 9억 정도의 상권이 된 거죠. 그래서 A가 7억에 적어내고 B가 6억 5천, C가 6억이 냈습니다. 그럼 A가 만약에 7억에 적었단 말은 3억 내줘야 되죠. 그럼 10억의 상권이네요. 그럼 이날 오지 이날. 이날이 이제 뭐 정보를 잘 몰랐거나 그럴 수 있죠. 또는 2달 만에 갑자기 가격이 엄청 뛸 수 있죠. 뭐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 수도 있다. 뭐 자기 마음이죠. 뭐 언제 오든.
그래서 이렇게 3명이 왔다 해보세요. 그럼 3명이 있는데 얘들은 경매장 와서 장난치면 되니까 항상 써낸 매수 가격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가의 10%를 보증금 내야 됩니다. 6억에 10% 6천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가면 항상 신한은행이 있어요. 신한은행에서 6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딱 끊어내는 겁니다. 근데 입찰을 열어보니까 셋 중에 누가 1등 났죠? A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 거래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경매 받겠다고 신고한 사람. 그럼 A가 1등 났고 B씨는 떨어졌죠. 그럼 B씨는 이제 6천만 원 받아서 집에 갑니다. 근데 B씨가 집에 안 가고 차손이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이제 6억 4천 내야 되죠. 잔금 얼마죠? 6억 4천 내야 되는데 안 낼 수 있거든요. 안 내면 경매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 걸리니까 A가 만약에 잔금을 안 내면 경매 다시 하지 말고 우리가 경매 받은 것으로 해 주세요라고 차손이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못해요. 자, 이제 1등 금액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항상 1등 금액이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1등 금액에서 이 보증금을 빼요. 그럼 얼마죠? 6억 4천. 넘는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만 할 수 있고 C는 못 합니다. 다시 항상 1등 금액 나왔죠. 그럼 항상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뺍니다. 여기다가 최저 매각가로 하시면 됩니다. 최저 매각가는 6억이죠. 이제 1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항상 그때부터 1등 금액이 기준이 지금부터. 그 경매 1등 나오기 전까지 최저 매각가가 기준. 1등 나왔죠. 이제부터 항상 뭐가 기준? 1등 금액에서 최저 매각가가 아니라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이 보증을 빼. 그러면 6억 4천이죠. 넘는 사람 할 수 있고 C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이거. 이제 자 A가 1등 났죠. A가 잔금 냈다 해보세요. 잔금 냈다. 그럼 매각대금 납부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죠. 취득하면 A가 총 7억 냈죠. 이걸 이제 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데 배당할 때 이 소멸되는 사람들만 배당받습니다. 이 7억을 누가 배당받아요? 이 말소되는 사람들이 배당받아요. 얘는 말소 안 됐죠. 그럼 얘는 경매대금에 손대는 거 아닙니다. 얘는 남은 기간 거주하다가 3억을 A한테 별도로 받고 나가요. 그러니까 A가 을 3억 내줄 계산하에 10억짜리 7억이 받은 거죠. 그래서 A는 경락대금 손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손댄다? 소멸되는 사람들이 손댑니다. 그럼 이제 우선면제 배당 순위가 경비 최다운 우선면제. 얘가 우선면제 제일 빠르죠. 얘가 3억을 받아요. 임차인 우선면제권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잘 모릅니까? 있단 말 없죠. 없는 겁니다. 잘 모른다가 아니라 있단 말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가 먼저 받아요. 3억 그리고 내릴 끝입니다. 그래서 얘는 10원도 못 받고 얘도 1억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끝이 됩니다. 근데 자 A가 1등 났는데 6억 4천 잔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안 낼 수 있겠죠? 왜냐면 그날 내가 뭐에 홀려서 미쳤어요. 너무 높게 샀어요. 안 낼 수 있죠, 잔금.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가 이제 막 꼬신 거지, 막 받으라고. 그날 뭐 홀려서 받았는데 이 지역 가서 이 지역 중개사 물어보니까 이건 지금 6억에도 거래 안 된대요. 6억에도. 그러면 잔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안 낼 수 있죠? 안 낼 수 있다. 그러면 1등 난 사람이 잔금 안 내잖아요? 그럼 이거 10원도 안 주면 돼, 이거. 이거 포기하고 안 내는 거냐?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6천만 원 포기하고 안 냅니다. 만약에 이자가 잔금 안 내서 6천만 원 다시 얘한테 돌려준다 해보세요. 그럼 저 경매는 절대 안 끝납니다. 100억 써내요, 100억. 그리고 안 내면 6천만 원 받아요. 다음에는 1000억 써내요. 1000억 쓸 수 있죠. 옛날 같으면 못 써, 옛날 같으면. 자기가 써낸 금액 10%니까 100억을 보증 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죠. 그러죠? 그거 안 내면
안 내면 또 6천만 원 돌려줘요. 그러면 지구 멸망할 때까지 경매는 끝납니다. 그래서 A는 6천만 원 포기하고 잔금을 안 내는 겁니다. 또는 이럴 수 있죠.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 거예요. 대출이. 은행에 대출 안 나오면 못 내는 거죠. 그러죠? 또 경매받고 보니까 여기 유치권이 있네요. 유치권. 그 전까지 몰랐는데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죠. 경매받고 보니까 유치권 있는 거예요. 그럼 잔금 한 달 내에 내야 되거든요. 그럼 A는 어떻게 해요? 유치권 신고 있으면 은행은 대출 10원도 안 해줍니다.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한 달 내에 빨리 잔금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유치권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동네마다 유치권 고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받았는데 유치권 있잖아요. 그럼 항상 찾아가는 사람이 지역마다 한 명씩 있다고요. 전주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두 명. 그럼 그자가 이제 돈 싹 버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학교에 가시면 경매 유치권 공부 잘해두면 소문나서 나한테 다 찾아옵니다. 경매 받았는데 유치권 있으면 다 나 찾아와요. 그럼 그때부터 부른 게 값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학교에 가시면 유치권 공부해다 주셨습니다. 아무튼 못 냈어요. 아무튼 못 내면 다시 한다. 다시 재경매. 그럼 다시 하면 이제 4차 매각 기일 중인데 이때는 이 금액을 저감하지 않는다. 깎지 않는다. 이 금액이 높았던 거 아니죠? 안 높았지 이게? A가 돈 안 낸 겁니다. 이때는 이 금액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1등 나면 또 배당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온 게 이거 매각가 10%하고 차소임에서 누가 할 수 있는가? 이때 기준은 1등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꿔서 시험에 내는 겁니다. 이제. 자, 근데 이럴 수 있죠? 을은 지금 경매에 나오면 살아남죠. 근데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나 최선순위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머, 나 경매 나온 거 재수없어, 읽기 싫어. 그러면 얘도 배당 요구 나갈 수 있어요. 얘도 배당 요구에서 나갈 수 있다. 그럼 잘 보세요. 얘는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아요. 근데 경매에 나오면 이게 재수없어. 난 나갈 거야 할 수 있어요. 나갈 거야. 을이 선택합니다. 그럼 나간다 그러면 이거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이제 다 이렇게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경락인이 인수한 돈이 이제는 10원도 없죠. 10원도 없죠? 그러면 10억에 유찰되면 8억이 났죠? 그럼 1억에 쓸 사람이 있다고 이제. 왜냐면 10원도 인수 안 하죠. 그래서 10억짜리 9억에 써낼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수한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얘가 잔금 내죠? 그럼 이제 배당하는데 배당은 이제 소멸되는 사람이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을이 제일 빨라요. 우서면제. 얘도 우서면제, 얘도 우서면제 있죠. 누가 빨라요? 을이 빠르니까 을이 먼저 받아요. 3억을. 그리고 이 병이 받고 얘 우서면제 없죠? 이게 무가 받고 이렇게 끝입니다. 끝이다.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선택할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고 나가고 싶으면 배당 요구해서 돈 먹고 나갈 수 있다. 그때는 이것도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2페이지 봐보세요. 152페이지. 그 중간에 박스 소멸주의, 인수주의 있나요? 소멸주의, 항상 소멸이 저당, 근저당, 압류가 압류, 다무가 등기. 항상 인수가 분유법입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소멸되는 권리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게 말소기준 권리고, 다음 2번 말소기준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인수되고 뒤에 설정된 건 다 말소 소멸됩니다. 다음 그 밑에 이제 이가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 있어요.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순위 불문하고 즉 1순위라도 소멸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